지금부터 장평천 고양이강 정비사업 실시설계획 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나눠드린 위원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외부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박승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양순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최상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천시의회 최경자 시민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원대학교 이재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제천시 자연보호협의회 김진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정승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거릴기술단 대표 김지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를 드릴 주식회사 이산의 박상배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상황 속보가 있겠습니다. 재적은 16분 중 12분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은 그 가업 수행 중인 용역사 주식회사 이산에서 박상배 팀장님으로부터 용역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산 수자원부의 박상배 상무입니다. 예, 저희가 장평천 고양이강 정비사업 실시 설계를 이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도 많이 드렸고 협의도 많이 좀 드렸는데요. 아직 정말로 이 장평천이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제천시의 어떤 역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좀 하려고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천을 주로 사업을 담당한 부분은 치수에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환경망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강 정비 사업은 정말 제천에만 있는 하천, 제천에서 자연적으로 제천의 어떤 문화나 제천의 역사를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책임감과 더불어서 좀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과업 개요, 그리고 저희가 방향을 설정한 기본 방향 설정, 그리고 세부 계획, 그리고 이제 제천시 그 도시 계획에 의한 기타 계획 부분,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업명은 장평천 고양이강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우선 이 장평천 주변에 시민들의 정서 함양, 그리고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2011년도에 수립된 고양이강 마스터 플랜에서 보면 저희 장평천은 이 의림지의 그 어떤 전설을 테마로 해서 수립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의 그 전설을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천을 조성하는 부분이 두 번째 목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평천 고양이강을 현장 조사하면서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점이 그 합천교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있고 제천시 장례식장이 있는 부분인데요. 유역 면적이 한 58제곱킬로미터 되고 홍수량이 한 480m 초당, 그러니까 거의 한 500톤에 가까운 그런 하천입니다. 근데 지금 합폭이, 평균 합폭이 한 60m에서 장평교 상류 부분은 50m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할 때 이 안에다가 도입을 해도 합폭이 워낙 좁고 하상 경사가 한 200분의 1로 이 안에 지금 현재 낙차공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고가 3개나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급경사 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한다 그래도 홍수 한 번 나면 아주 피해를 많이 입을 그런 하천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목적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홍수에 안전한 하천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주안점을 크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업 목적은 제천시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제천시가 지금까지는 어떤 교통의 중심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제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정감 어린 아름다운 장평천 조성으로 과업 목적을 잡아봤습니다. 저희 과업 범위는 시점은 제천시 영천동 합천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의림지에서 바로 나는 하소천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하수처리장이 있고 제천시 장례식장이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상류로 3.3km 신백동 도림개터 마을까지가 저희 과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스터 플랜 상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업비는 158억 원이고요. 보상비 포함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주식회사 이상과 홍익기술단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이강 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75개가 발주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충청도만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는 7개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8개, 대전광역시에 1개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하천을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고양이강 사업을 저희 회사에서만도 한 20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양이강 이 아웃풋 나오는 걸 보면 전부 그게 그거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천시에서는 제가 과장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부분인데요. 착수 보고 때부터 아주 굉장히 혼을 내키시더라고요. 선작 어디 알아부터 하셔갖고 제가 여기 부분은 제가 뭐 휴먼시아 1단지 가서 아파트부터 하천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가 직접 다 재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 장평천만은 고양이강 사업의 기본 방향을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콘텐츠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시 고유의 문화 특성을 발굴해서 하천에 접목시키는 하천 문화를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제천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약초 같은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하천 안에다가 반영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는 하천으로 좀 진행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치수능력 확보 부분입니다. 여기는 하천이 하상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홍수 때 유속이 3m/s 이상 나오는 아주 급류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초하류 단지라거나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할 때도 홍수가 지나가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수 능력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저희가 과업 구간이 3.3km인데요. 현재 있는 교량이 8개고 가동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만을 준수한 부분이 아니고 2차원 수치 해석을 해서 평면적으로도 유속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수위가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수질 개선 부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전에 와서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좀 수질을 한 번씩 꼭 봅니다. 지금 고암천 부분에서 지금 오늘은 보니까 굉장히 탁도가 짙은 물이 그 낙차공으로 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수질 개선 부분이나 또 갈수기 때 냄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해결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고 고양이강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통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조경 계획을 통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태 습지 및 고를 개량을 해서 산소를 뽑기를 해주고 좀 수질이 안 좋게 들어오는 물들, 탁도 같은 부분들, 냄새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좀 해결을 하려는 좀 계획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주민 설명회 및 자문 실시.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 저희 고양이강 정비 사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이 장평천에 관한 하는 저희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정말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 고견을 주실 때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그 주민 설명회를 드리고 뭐 친수 계단이라거나 진입로 부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입을 하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민 설명회. 그리고 나서 실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설계 자문을 받을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설 기술 심의까지, 그리고 대전청, 그리고 그 본부까지, 국토부 본부까지 향후 이제 협의 및 심의가 남아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장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이 유지관리 계획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158억을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도입을 해놨을 때 하천 안에 있는 구조물이나 시설들은 1년, 2년만 방치를 하면 바로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하나 세울 때도 유지 관리가 좀 가능한 부분, 그쪽 부분에 주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 설명회를 드릴 때 가능하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지역 주민하고 이 지역에서 뭐 이마트라거나 현대자동차, 뭐 대명, 그리고 볼보 자동차, 그리고 뭐 자동차 시험장, 운전면허 그 시험장,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에서 하천 가꾸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유지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면에 그 소나무하고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그루를 심을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 애기들을 생각을 해서 뭐 나무를 몇 그루 기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몇 그루를 가꾸겠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지역 주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좀 관리가 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으로만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뒷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장평천을 해놓으면 아, 전국에서 그래도 장평천이 이렇게 독특하구나, 정말 장평천에 어떤 전통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자랑은 아닙니다. 좀 미리 좀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 추진 현황하고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1년 7월 달에 이제 고양이강 정비 사업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때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의림지 테마의 장평천 3.3km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과업이 착수가 됐고요. 그리고 착수 보고를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달 반 지나서 착수 보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좀 끝났습니다. 이 현장 파악하고 하느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평천 현황을 좀 거의 많이 좀 파악을 하고 현장 조사를 마친 다음에 과업 착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 부시장님이와 시국장님께 그 1월 19일 날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식과장님들 의견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이제 국토부 본부하고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2월 25일 날 현재 그런 협의들을 위해서 과업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국토부 협의하고 총 사업비를 이제 확정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적정성 협의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사이에는 그 확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 협의를 마칠 거고요. 최종 보고회를 다시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는 2013년 초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수립된 그 장평천에 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사업 구간은 3.3km 똑같고요. 저희가 합창교부터 요 도림개터 마을까지 3.3km 구간에 대해서 그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 마스터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컨셉은 주요 테마는 의림지고요. 의림지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부분이 노송하고 버드나무입니다. 그리고 누전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 생태 공간을 이 안에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의림지의 어떤 역사를 활용한 문화 공간을 이 안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이제 마스터 플랜상의 주요 컨셉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하천 기본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장평천에 대해서 하천 기본 계획은 2006년도 12월 달에 충청북도에서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5년도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유효한 계획으로 보고 홍수량까지 저희가 재산정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천천 합류구에서는 홍수량이 초당 약 745톤, 저희 그 합천교 부근에서는 초당 한 486톤으로 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획 빈도는 10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이라고 그래서 꼭 100년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100년에 한 번 발생 가능한 홍수량에 대해서 이 안에서 소통시켜 줄 수 있게끔 현재 장평천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검토 사항을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요 검토 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조물 영향 분석입니다. 저희 3.3km 구간 내에 교량이 8개소, 그리고 이제 사업 시작 사업 정점 부분 도림개터 마을에 교량이 하나가 더 신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량이 9개가 됩니다. 그리고 고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 특성 분석을 좀 정밀하게 다시 재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 사용은 가능한 한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구조물 설치로 이제 그 기본 방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평천 안에는 낙차공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그 취입보가 3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도도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어도를 보시면 그냥 그 보의 그 표면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재가설 하는 걸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류에 그 철도교 위에 있는 그 2개는 여울형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도 부분까지 다시 이번에 재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질 개선 방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태백선이 이제 저희 그 하천변에 붙어서 지나가는데 그 밑에 보시면 굉장히 그 구도심, 저희 제천시 도심에서 거의 하수가 그냥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악취하고 거의 뭐 수질을 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오염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입수로 합류부에 저희는 그 습지를 조성을 해서 최소한 냄새라거나 탁도 정도는 저희가 좀 잡아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정화 습지를 저희가 용두천, 그리고 고암천 합류구, 그리고 태백선 밑에 관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치를 하고,
도상류 부분에 폭 20m로 전면으로 설치를 해서 상류 쪽에서 좀 수질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이제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올 때는 탁도나 냄새 정도는 좀 정화가 된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수질 개선 방안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이 지역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하천 가꾸기 사업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목 축제나 뭐 청소래거나 그런 정화 사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해서 장평천이 공사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유지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세부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좀 거창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연, 문화, 인간, 어떤 그 장평천이라는 그 자연과 의림지와 제천시의 어떤 문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사람들, 이 세 부분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장평천을 한번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 장평천을 전체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일 하류구에 있는 합천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하수처리장이 있는 부분이고요. 요 합천교 이제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교 상류를 보시면 이쪽은 전부 논입니다. 논이고 이제 여기가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고요. 마을이 조금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천교부터 합천교 사이는 그렇게 지금 휴먼시아 그 3단지가 이쪽에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주민들께서 바로 접근하시지는 않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교부터 사천교 구간은 자연이라고 저희가 컨셉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생태가 복원되는 구간으로 이 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오염된 물이 하류로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제일 하류 구간을 생태 복원 구간으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사천교부터 제6철도교까지 이 지역은 향후 지금 뭐 구도심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3단지로 해서 그 지역 그 제천 시민들께서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 굉장히 거주를 많이 하실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변 문화 구간을 대표하는 문화라는 컨셉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6철도교 상류 구간입니다. 그 이제 중앙선 철도교 상류 구간은 이 지역을 보시면 이제 그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마트가 있고 뭐 현대자동차, 뭐 볼보자동차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도 자동차 검사장도 2개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뭐 식사 후에 어떤 휴식을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생태 탐방 구간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 구간은 저희가 인간이라는 컨셉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합천교부터 사천교까지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그리고 사천교부터 중앙선 철도교까지는 역사와 문화가 하나 되는 하천, 그리고 철도교 상류 구간은 깨끗하고 친근한 하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어떤 피로를 이 안에서 푸실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예,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하류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요 하류 구간에는 하천변에는 왕건나무를 전 구간에 대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구간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운전면허 시험장하고 요 마을에서 요 제방 그 등마루를 이용을 하셔갖고 요 지금 합천교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운전면허 시험장 있는 부분, 요 한 중간 요 부분 정도는 저희가 이 등마루 폭을
저희가 홍수량을 기준했을 때는 둥마루 폭이 하천 설계 기준상으로는 5m입니다. 근데 이 구간은 저희가 8.5m로 좀 폭을 증가를 시켜봤고요. 차량이 교행하실 수 있게끔 이쪽 구간은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변 안에는 자연 생태 복원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 도입보다는 산책로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횡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동마루 위에다가 왕벚나무를 식재를 하고요. 이 동마루 위에 이쪽 부분은 차량이 다니실 수 있고요. 이쪽은 농기계 정도가 이용하실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 그리고 이 좌안 쪽에 하천변을 수변을 보실 수 있는, 느끼실 수 있는 산책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두천이 현재 수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용두천 합류구 되는 지점을 전면으로 이렇게 기초를 보강을 해서 갈대나 부들구에 습지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적어도 탁더레거나 냄새 정도는 이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류 구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현재 수먼시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천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장평천 부근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부분이 위치입니다. 사천교부터 강저 1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약 1.1km, 한 800m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단면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제방 동마루입니다. 이 폭이 한 2.5m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 휴먼시아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1.5m에서 2.5m를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고 이 하천 구역은 이 부분까지 하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량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 안에 강저 3교, 강저 2교, 강저 1교가 있기 때문에 차량 소통은 좀 곤란하고요. 현재 요 지점부터 아파트가 위치한 지점까지가 거리가 정확히 28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면 좀 안전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차량은 진입할 수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저희가 이제 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수변 문화 구간을 조성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저 3교 바로 직하류 부분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시아 아파트 2단지 옆에 지금 저류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로 직상류에는 좀 폭이 둥마루 폭이 좀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추 폭포를 좀 형상화해서 저희가 격천 폭포를 이런 식으로 구상하는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다가 제천시 무슨 축제라거나 하실 때 요 안에서 좀 하실 수 있으시게끔 요 안에는 잔디마당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저 1교에서 철도교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제천시의 어린이들한테 돌려주는 하천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 보가 요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보 위치를 하류로 100m 이동을 시켜서 좀 수심을 확보를 하고요. 수심을 확보를 하고 요 안에다가 물놀이장을 만들어줘서 어린아이들이 언제든지 요 안에는 차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좀 요 부분, 강저 2교까지는 차들은 들어옵니다. 요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요렇게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좀 하천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상류 구간입니다. 철도교부터 장평교 사이까지를 이제 첫 번째 구간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히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 안에서 쉬실 수 있으시게끔 어떤 침수 휴게 공간 그리고 자연 생태 환경 학습을 관찰하는 산책로를 이 안에다가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앞페이지 이 부분을 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번 요 문화구간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가 그 의림지의 그 대표적인 수종이 소나무기 때문에 사천교 하류부는 벚나무로 계획을 하고 강저 일대호 상류 부분도 벚나무로 했는데요. 요 구간에는 소나무를 요 하천변에 심어서 좀 의림지를 형상화할 수 있게끔 요 수목을 소나무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장평교 상류 구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약 400m 구간의 그 제천시 그 도시 계획에 의한 신설 교량을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도 좀 협의를 한번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 교량을 건너서 지금 이 신설 교량을 두는 이유는 장평교 이 부분에 교통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을 좀 분산시켜드리고 이쪽 그 신백동 인근 주민들께서 좀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신백동하고 도림개터 마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천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장평교 하류로 이동을 하셔서 저희 그 중심 문화구간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끔 요 안에 동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을 좀 띄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홍수량이 초당 486톤입니다. 홍수량이 500톤 미만일 때는 하천 설계 기준상 둔마루 폭은 5m가 되면 됩니다. 5m가 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크게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운전면허 그 시험장 있는 인근입니다. 합천교 바로 직상류 구간 330m 구간은 차량이 교행하실 수 있게끔 이쪽 그 주민들께서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하실 수 있게끔 둔마루 폭을 8.5m로 저희가 좀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저 1교부터 장평교까지는 그 제천시 도시계획상 그 22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철도교를 그 중앙선 철도교를 통행할 수 있는 폭이 13m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3m를 저희가 이번 금액 계획에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백선 철도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도교에서 무안 쪽으로 직상류 구간인데요. 여기 뭐 물론 맥가구 아니십니다만 여기 거주하시는 부분들은 요 둔마루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저 1교 부분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400m 구간은 저희가 둔마루 폭을 8.5m로 해서 차량이 좀 교행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구간은 하천 설계 기준을 준수를 좀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둔마루 폭을 8.5m로 했고요. 제방 표준 단면은 콘크리트 포장은 6m를 해서 차량이 좀 교행하실 수 있으시게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나무 식재를 했을 때도 저희가 요 버드나무 벚나무나 그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요 구간이 한 2m에서 2m 50 정도를 폭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제방에서 자라는 나무를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구간별 표준 횡단 면도를 보시면 이제 상류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장평교 부분은 신백동하고 도림개터 마을에서 요 장평교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중류 구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문화라고 해서 중점 설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나무들은 소나무를 심을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께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많이 이용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천 안에다가 버드나무 종류를 좀 심어서 그늘이 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수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류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 생태 복원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들의 접근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산책로만 일부 개설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활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이제 주로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좀 진하게 표시된 요 보라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제천시의 그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도로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요 그 철도교 그 직하류 구간은 이쪽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저 1교까지 저희가 둔마루폭을 좀 확대를 해서 차량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구가 그 차량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운전면허 시험장하고 마을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동선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심 구간하고 그 생태 보건 구간에는 가능한 한 좀 어떤 차량은 좀 진입이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는 그 도림개터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합천 몇 킬로까지 그 하천 내에서 전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로수길 조성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심 문화 구간 사천교부터 강저 1교까지 여기는 이제 향후 아파트 단지가 현재 이제 휴먼시아 1단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도 아파트를 이제 그 LH공사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소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외의 구간은 왕건나무를 심어서 이런 형태가 좀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경사지림로하고 친수배당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주민 설명회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직접 좀 자세하게 도면을 놓고 재검토를 받을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부분, 여기가 신백초등학교 있는 그쪽에서 바로 좀 진입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신설 교량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진입로와 친수 계단 이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금 뭐 호환 종류는 콘크리트 제품은 저희가 좀 가능한 한 좀 배제를 하고요. 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뭐 석축으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실시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협의를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주로 자연석하고 어떤 방틀이나 그 좀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호 개량 계획입니다. 지금 제6낙차보가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획은 가동보인데 이 부분을 좀 여우령보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장평천 내에서 수위가 너무 올라가서 이 부분은 이제 가동보로 계획을 하고요. 이 상류 2개에 있는 보에 대해서는 여우령 보로 해서 어떤 폭기 작용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얻어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낙차보는 저희가 가동보로 좀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제일 하류에 있는 6낙차봉이 되겠습니다. 하류로 이설을 해서 이 상류 부분에 이제 그 물놀이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심을 확보할 계획이고 저희가 가동보를 통해서 홍수 때도 좀 수위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7낙차공하고 8낙차공은 저희가 요 부분을 이렇게 여우령으로 좀 보강을 해서 여기다가 자연석을 아주 촘촘하게 설치를 해서 어도 형식 어도도 자연스럽게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요. 흡기 작용도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낙차공 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폭을 20m 전 단면 폭, 그러니까 그 저수로 폭 한 45m에 대해서 전 단면에 대해서 좀 습지를 조성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이렇게 전 단면으로 습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팔락차공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습지가 조성이 됩니다. 여우령도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 보가 있고 보 상류에 폭 20m 그리고 저수로 전단면에 대해서 수질 정화 습지를 놓고요. 지금 현재 요런 합류부, 그러니까는 지금 하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질 정화 습지를 요 합류부 부분에 고암천 들어오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에 좀 전단면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출로 현재 이런 부분들이 그 서울에서는 많이 좀 양재천이라거나 성내천에는 기시공이 돼서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야 이제 감독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이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요. 굳이 저희가 방틀로 할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치수 위주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림지나 제천시의 문화를 저희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림지 원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위치는 사창교부터 강저 2교까지 강저 3교가 있고 강저 2교가 있고 이제 강저 1교는 아직 아파트가 안 지어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천교부터 강저 2교까지 구간이 이제 의림지 원이라고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저 3교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직합에 지금 현재 공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먼시아 2단지 그 하류의 기존 저류지 옆에 요 부분이 좀 뒷마루 폭이 좀 넓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다가 용축 폭포라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연장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어떤 정자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의림지원을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주변 경관을 형상화한 자연친화적 수경공원을 좀 조성하도록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그 폭포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형성을 벽천식으로 만들 부분입니다. 이 안에 그 탱크를 저류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이 잠평천의 수질이 그다지 좀 만족할 만한 수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벽천 안에서 순환되는 물은 상수도원을 좀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벽천을 형성을 하고 병천은 이제 용축폭포를 좀 형상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영호정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자 조성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저번에 그 제천역 자체가 남당 못이라는 아주 그 기운이 좋은 그런 못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우물도 좀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느티나무나 버드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늘을 이제 좀 조성을 해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아무래도 제천시 시목이고 하니까 저희가 느티나무와 버드나무를 이 안에다가 이제 많이 심어줘서 요런 이제 형상이 바깥쪽으로는 소나무가 심어질 거고요. 요 안쪽에는 느티나무와 버드나무 그리고 영호정이나 연자암 그리고 용축폭포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의림지를 좀 형상화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변 물놀이장 계획입니다. 수변 물놀이장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 물은 현재 장평천 물을 이용을 해갖고는 아마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아직은 좀 피부병 염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물놀이장은 상수원을 좀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장이라는 건 어떤 거창한 그런 계획이라보다는 수심이 한 30cm에서 한 50cm 좀 요 기울기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내외의 얕은 물놀이장으로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물놀이장하고 요 부분들은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형성을 해서 설령 홍수가 좀 져도 이쪽 부분으로는 홍수파가 좀 안 들어가게끔 유지 관리 계획을 좀 확보할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그 장평교 하류 부분, 그러니까 그 이마트 있는 부분은 현재 그 제방 사면이 석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헐어내고 현재 하천 설계 기준대로 1대3으로 하면 좀 홍수 통수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석축으로 돼 있는 부분은 옹벽 착패 녹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대리석 그 시설물을 통해서 어떤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사업 구간 3.3km 안에는 거의 5km 정도 되는 차직관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저 2교 밑에는 좌우안에 전부 차직관로가 매설이 돼 있고요. 강저 2교 이제 그 상류부터는 이제 우안 쪽에 이렇게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용 맨홀이 61개소가, 이 오른쪽은 또 사각형 모양으로 유지관리용 맨홀이 6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책로나 어떤 그 탐방 계획과 조화를 시켜서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시켜서 여기 좀